신용환 교수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경쟁이 4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민주당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 곽상원 전 위원장이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충주시장 선거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현직 시장 등 7명의 후보들이 접전을 벌이며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준공 예정이던 청주의 한 신축 예식장이 공사를 멈췄습니다.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 부부들에게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를 통보해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내에서 장시간 충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신용환 서원대 객원 교수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경쟁은 결국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출양 정치인인 김영환, 이해훈 후보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온 오재세 전 의원, 그리고 지사 도전 재수생인 박경국 예비 후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공천 접수가 마감되는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 곽상원 전 위원장이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신용환 서원대 객원 교수가 충북지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신 교수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변의 권유로 고민을 거듭했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구태 찌든 선거판에는 올라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내려온 이해훈, 김영환 예비 후보를 향해서는 상처 입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신들의 지역구로 돌아가야 한다고 비판하며 자신은 이번 선거에서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의기양양해서 수구,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우리 지역 기득권 구태들을 보고 너무나 혐오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윤곽근 전 도당위원장에 이어 신용환 교수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경쟁은 4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오늘 공천 시정을 마감한 결과 김영환, 박경국, 오재세, 이해훈 4명으로 대진표가 짜졌습니다. 오는 12일 경선 후보자를 결정하고 19일과 20일 경선을 거쳐 21일 최종 후보가 확정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앙당에 충북지사 후보 공천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전 동남 4군 지역위원장의 등판 여부는 공천 신청이 마감되는 내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주시장 선거가 맹정섭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까지 가세하면서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에서 우건도, 한창희 전 시장들이 재도전에 나선 가운데 당내 공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역위원장이 충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맹 위원장은 돌연 충주지역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하고 충주시장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출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발 바꿔달라는 민심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정반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의 외교를 접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우건도, 한창희 전 시장들이 재도전을 선언했고 정상교 충북도의원까지 가세한 상황. 여기에 맹 위원장까지 도전장을 내면서 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벌써부터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지방행정은 지방행정 전문가가 해야지 그 정치꾼이 지방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통세 소신이 있어요. 국민의힘도 3파전으로 치러질 공산이 큽니다. 권혁중 전 문체부 부의사관이 출마 선언에 이어 공약 경쟁에 나섰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문화, 스포츠, 관광 국가산업을 현장에서 직접 추진한 경험을 가진 권혁중 예비 후보만이 충주를 활기찬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여기에 지난달 박창호 전 충주경찰서장이 선배 조기령 시장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일찌감치 3선 도전을 선언한 조기령 충주시장은 최대한 현지 프리미엄을 챙긴 뒤 다음 달쯤 선거전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맹 위원장까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현직 시장들을 필두로 7명의 후보들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충주시장 선거 분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과 유가 보조금 확대를 담은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화물 차주들은 생색내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현행 20%인 유류세 인하폭을 다음 달부터 석 달간 3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차량들을 위해 유가 연동 보조금도 지급할 방침입니다.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할수록 보조금이 깎이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런 정부 발표에도 화물차주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유가 연동 보조금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주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으로도 25톤 화물차주의 경우 1년 새 월 평균 250만 원이 넘는 유류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지만 유가 연동 보조금은 고작 9만 원 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난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일부에서 도입한 안전 운임제를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분기별로 직전 3개월 평균 유가를 운임에 반영해 운송 원가를 안정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택시도 타면 기본 요금이 있고 기본 요금 위에 구간으로 갔을 때 요금이 책정되듯이 화물도 그걸 적용을 해달라는 겁니다. 화물연대 충북본부는 유가 급등 시대를 맞아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지난달 말에 준공될 예정이던 청주의 한 신축 예식장이 공정률 30%에서 공사를 멈추고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예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을 꾸다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한 예비 신혼부부가 200여 쌍에 달하는데 올해는 결혼식을 올릴 다른 예식장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예식장 공사 현장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공사를 마치고 이번 달부터 예식이 시작됐어야 하지만 두 차례나 공사가 연기되며 공정률은 아직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틀 전에는 감리 계약이 만료되며 현재는 청주시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감리를 두고서 공사를 하셔야 되는 건데 감리가 없으니까 감리 될 때까지 공사 중지 이렇게 된 거죠. 이 같은 상황에 예식장 측은 최근 올해 예식이 예약된 200여 쌍의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예식장 측이 예약 취소를 통보하면서 피해는 예약을 마친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예식장에서 4, 5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던 예비 부부들은 주변의 다른 예식장의 예약이 모두 마감된 터라 올해 안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특히 신혼여행 등의 예약까지 이미 마친 탓에 그 피해는 더 큽니다. 갇혔어요. 12월까지. 그리고 대전 송청만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 하신 분들이 올해 되게 많이 하셔서 원래도 웨딩홀이 조금 다 많이 모자라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더 바퀴 터진 거죠. 예식장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인력난과 건설자재 수급 지연에 따라 불가피한 지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예식장 측이 준공이 지연될 뿐이라며 자신들을 안심시켜왔다며 예식장 측의 무책임한 처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화재가 120여 건에 달하는데 실내에서 충전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불 꺼진 가게 구석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더니 불길이 솟구칩니다. 희뿌연 연기가 순식간에 가게를 뒤덮습니다. 어제 새벽 3시 5분쯤 청주시 우암동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가게 안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의 배터리가 폭발한 건데 충전을 시작한 지 불과 2시간여 만에 불이 난 겁니다. 한 2년 이상을 계속 사용을 했던 거라 그냥 무심코 충전기 꽂아놓고 올라간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죠. 이웃들이 아파트 7층에서 추락한 남성을 이불로 받아내 구조합니다. 지난해 8월 청주에서 발생한 이 화재 역시 전동 킥보드 충전 도중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화재는 127건, 올해도 벌써 16건이 발생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는 실내에서 장시간 충전하지 말아야 하고 충전 중에 자리를 비우거나 취침 중에 충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안전장치가 장착된 인증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바로 옆에 있어서 관리가 가능한 곳에서 충전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충전이 완료되면 코드를 빼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피로를 막지 않도록 현관문이나 비상구에서 충전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이틀 연속 증가하던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은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충북의 확진자 수는 3,390명으로 어제 동시간대보다 1,359명 줄었습니다. 충북은 오늘 0시 기준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9,031명으로 집계되며 10,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0.82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협의회는 오늘 서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시종 지사는 청와대와 청남대를 연계한 국내 최고의 국민관광지 육성과 카이스트 대학 오송 유치, 세계 무예 마스터십 국가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충북보건과학대학교와 충북예고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를 찾은 유 부총리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학사 운영과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치위생과와 치기공과 실습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또 학교 숲 우수학교로 선정된 충북예고에선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하고 예술교육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국민의힘 이해운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충주와 제천시청 기자실을 잇따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천이 고향인 이 예비후보는 충북의 경우 그동안 예산 사각지대에 놓여 아쉬움이 컸다며 12년간의 의정활동으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예비후보 김영환 후보에 대해서는 경기지사 여론조사에서 꼴찌를 한 뒤 충북을 선택한 것은 충북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음성군이 유가공식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선진엠과 7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선진엠은 금왕 테크노밸리 산단에 햄과 소시지류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하고 인력 150명을 뽑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음성 대소면에 있는 선진엠의 공장에서는 유가공품을 연간 8,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강서 이동 주민들로 구성된 LNG 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가 SK하이닉스 3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보다는 업체의 발전소 건립에만 협조하고 있다며 이는 청주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024년까지 8천억 원을 투자해 청주 테크노폴리스 내 LNG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